시로는 현대 일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삶을 살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면서요. 매일 아침 그는 일어나 사무실로 가는 버스를 탔고 저녁 늦게까지 일한 후 초라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시간을 틱톡을 보며 뇌를 썩혔죠. 그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깨어나 자신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텅 빈 하얀 공간에서 그의 시선은 곧 한 곳에 집중됩니다. 그는 백발의 K-팝 아이돌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로는 13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흥 없이 그곳에 앉아 정확히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K-팝 신은 시로가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영혼이 곧 사라질 연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요. 하지만 신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은 밝힙니다. 그가 원한다면 메디우스라는 다른 판타지 세계로 그를 보낼 수 있다고요. 그곳에서 그는 원하는 누구든 되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로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것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신은 즉시 클립보드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로 안에 통합할 특별한 기술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시간이 다 되고 시로는 마디우스의 판타지 세계로 보내집니다. 시로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숲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숲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을 발견하고 즉시 그곳에서 어떤 멋진 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돈 없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수상하게 여겨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는 신이 그에게 강화된 스카우트 기술을 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비싼 물건과 재료를 찾아 좋은 값에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자신감 있게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신이 그를 속였는지 궁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그가 단순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찾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정찰 마법이 활성화됩니다. 즉시 그에게 위치를 보여줍니다. 숲에 있는 모든 수집 가능한 아이템의 위치를요. 그는 이 능력이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다른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특정 아이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는 단어의 조합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스캔이라는 단어가 그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가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의 종류에 대해서요. 마치 뷔페에온 당신처럼 시로는 잡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잡고 분석합니다. 모두 그의 가방에 넣기 전에 레벨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또한 마법적이며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상한 구독료 없이요. 모든 재료를 가방에 안전하게 모아서요. 그는 마을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할 무렵 시로는 마침내 마을의 정문에 도착합니다. 외로운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로는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잠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키가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시로가 여기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비병은 시로에게 검사인지 기사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시로가 주로 채집가라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이 세계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시로를 위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 있는 본 가게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물건을 취급합니다. 시로는 평화로운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넓은 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방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요. 그러나 시로는 곧장 갑니다. 본 가게로 가서 어두운 가게로 들어갑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가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고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가 팔고 싶어하는 것이요. 시로는 타원형의 매끄러운 돌을 꺼내고 가게 주인은 잡습니다. 즉시 개미핥기 똥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는 그렇게 완벽한 표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로에게 은화 5잎에 그것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화 5잎이 기본적으로 350S 벅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평생 동안 보게 될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는 즉시 거래에 동의하고 그것은 가게 주인을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가 계속 얼굴을 문지르면서 말이죠. 가게 주인은 시로에게 팔다른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시로는 즉시 숲에서 모아둔 모든 물건을 꺼냅니다. 가게 주인은 완전히 그렇게 훌륭한 품질의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시로, 왜 이런 작은 마을에 와서 팔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놀라운 물건들을요. 그것들은 어떤 큰 도시에서든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 텐데요. 시로는 즉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저 수집해온 여행자일 뿐이라고요. 물건들을 모으고 나라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중한 보석을 수집하는 일을 줍니다. 근처의 얼음산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그는 괴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로는 지금 당장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하지만 가게 주인은 보석에 대해 20그랜드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남깁니다. 그렇게 그는 가게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침내 자신을 위한 여관을 찾습니다. 그는 안에 편안한 방을 얻고 딱딱한 침대에 눕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쳐서 말이죠. 그는 목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묻은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어린 소녀가 들어옵니다. 그가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 가득 찬 욕조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로는 샤워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역 같은 걸로 뭘 하라는 거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냄새가 나고 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로는 대신 샤워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이것에 혼란스러워하며 시로에게 말합니다. 귀족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물과 수건으로 몸을 닦아야 하는 동안 그대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시로. 기본적인 목욕조차 평민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소녀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법사들이 있고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욕을 해준다고 말한다. 이 정보는 시로에게 갑작스러운 아이디어를 준다. 그리고 그는 소녀에게 돈과 약간의 팁을 건네준 후 방에서 내쫓는다. 문을 닫은 후 시로는 주문 연습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물을 다루는 사람으로 만드는 주문을 사용하는 데 성공한다. 그 덕분에 그는 그토록 필요했던 목욕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침내 상쾌하게 샤워를 마친 그는 지쳐서 침대에 눕는다. 여전히 샤워를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그는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잠을 자기로 결심한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새벽에 일어나 숲으로 향한다. 온갖 종류의 것들을 모으기 위해 버섯을 찾던 중 그는 곧 덤불에서 나오는 이상한 흔적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조사하러 들어간다. 바닥에서 부패된 시체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깜짝 놀라 땅바닥에 엎어진다. 숨을 고르고 나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이 사람이 경비대원이었음을 알아낸다. 괴물과 싸우다 죽었음에 틀림없는 핵심 멤버. 그는 그냥 이 지역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렇지 않기로 한다. 그는 시체를 가져다가 땅속 깊숙이 묻는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의 무덤에 칼을 묘비로 세운다. 그렇게 일을 마친 그는 저녁 식사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해가 이미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의 주위에 마법 장벽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땅에 앉아 모닥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는다. 그는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저녁 식사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가 찾은 야생 녹색 채소와 그가 가지고 있던 고기로 그는 재료로 스튜를 만든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맛있는 스튜가 된다. 밤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다음날 아침, 그는 유령의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완전히 죽은 나무와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낮에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는 빛 마법을 사용하여 보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몬스터가 많기로 알려진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지만 보이는 한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가치 있는 물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곧 그곳을 끝내고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출구에서 빛을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가 위험한 벼랑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동굴 아래로 떨어집니다. 재빨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행 마법을 사용하여 되찾습니다. 균형을 잡고 공중에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땅에 닿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는지 깨닫습니다. 더욱 진지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동굴 안에서 빛 마법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그 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광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작은 망치를 꺼내 작업을 시작합니다. 주변 암석에서 광석을 깎아냅니다. 곧 그의 가방은 상당한 양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멀리서 또 다른 광석을 발견하지만 갑작스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화염구 마법을 사용하여 폭파합니다. 바위를 날려 광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광석은 미스릴 광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점 주인이 원했던 것이므로 재빨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잠시 후 그는 알아차립니다. 터널 끝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따라가서 가장 푸른 호수가 있는 입구를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재빨리 바위 아래로 내려가 호수를 스캔합니다. 그것은 SS-티어 마법의 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단연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것을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합니다.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물통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새기 시작할지 말지.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거대한 검은 용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지만 사방에 물을 뿌리고 시로를 흠뻑 적시며 그가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그를 깊은 잠에서 깨웠는지 물으면서 시로는 충분히 봤지만 초조해하지도 않고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혼 없는 샐러리맨으로서 그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고개 숙였던 그는 용에게 고개 숙입니다. 그의 소굴에 들어온 것을 사과하면서
하지만 용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경의 남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시로는 대답합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용이 말합니다.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양의 마법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거의 용 자체의 마법 에너지와 동등합니다. 용은 시로에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법을 가진 사람만이 그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부화하지 않는 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로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에게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십 개의 거대한 미스릴 광석이 있는 물을 만집니다. 나타납니다. 시로는 즉시 그 거래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용은 검은 알을 꺼내 시로에게 던집니다. 시로는 들으려고 알을 잡습니다. 심장 박동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전에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갑자기 그는 알이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 마법을 사용하여 껍질의 따뜻함을 불어넣습니다. 갑자기 시로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기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인지. 그는 정신을 잃고 따뜻한 물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검은 머리에 또 다른 K-팝 신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시로가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시로는 그가 죽었는지 묻지만 신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아직 아니라며 시로는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난 그는 빛 마법을 사용합니다. 아기 용이 알에서 성공적으로 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은 껍질에서 성공적으로 부화했습니다. 용은 기뻐하고 아기 용은 땅에 발을 디딥니다. 용은 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보처럼 시로는 아기 용을 비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자 용은 시로를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이제부터 비는 시로와 함께 지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시로는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자신에게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 용은 그가 이미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용은 물 표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시로와 비는 함께 여행을 계속합니다. 시로와 비는 곧 동굴에서 나오고 벌써 저녁입니다. 비는 행복하게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을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로는 곧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근처에 캠프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호수의 마법 물을 유리잔에 채웁니다. 고대 용은 시로의 마법 가방을 호수에 연결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마법의 물은 비위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빠르게 한 잔을 비우고 또 다른 잔을 요구합니다. 시로는 그녀에게 다시 채워주지만 비는 친절하게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녀는 그가 영양가 있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후 시로는 마법석을 사용하여 장벽을 만듭니다. 주문 전체를 크게 말하는 번거로움을 건너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마법석이 정말 희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에게서 산 책을 읽은 후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마법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그는 손바닥에 열 마법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법석을 만듭니다. 그것은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제어된 불꽃을 만듭니다. 시로는 고기 준비를 시작합니다. 스튜와 비는 그것을 보고 걷잡을 수 없이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로는 그녀가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튜를 조금 주고 그릇에 담아주면서 너무 뜨겁다고 경고해요. 하지만 비는 빨리 마시다가 혀를 대어요. 시로가 스튜를 불어서 식혀줘야 할 정도로 불쌍한 용이죠. 비가 마실 수 있을 만큼 식혀서요. 배불리 먹고 지칠 때까지 마셔요. 시로는 그녀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빠가 전혀 보고 싶지 않냐고 묻자 비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안기며 그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요. 시로는 그녀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이미 B랭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인상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죠. 그는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아무리 강해도 비는 여전히 아이이고 그녀를 지도할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보다 강하더라도 무모한 짓을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기 용은 너무 졸려서 강의 도중에 코를 골기 시작해요. 그녀가 자는 것을 보고 시로는 귀여운 파트너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K-팝 신에게 부탁했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신이 일부러 그랬는지 궁금해해요. 다음날 아침 시로는 어제 떨어졌던 절벽을 올라가요. 그리고 숲에 도착해서 놀라요. 숲이 완전히 달라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비가 근처를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시로는 유용한 아이템을 찾기로 하고 새로운 약초들을 발견해요. 갑자기 그는 이상한 따끔거림을 느끼고 바로 다음 순간 비가 뭔가에 겁먹은 듯 그에게 날아와요. 시로는 즉시 몬스터를 찾아요. 근처에 있고 레이더에 많은 포인터가 나타나요. 그가 전날에는 어떤 몬스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워요.
그리고 몬스터를 쫓아냈던 그의 고약한 냄새가 씻겨나갔는지 궁금해해요. 그는 몬스터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물리치고 나면 좋은 재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험은 숲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C랭크 바위 매가 그의 뒤에 나타나요. 비는 흉악하게 생긴 생물에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시로는 고대용에 비하면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가 몬스터의 설명을 읽으면서 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몬스터를 사냥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는 먼저 방패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바위매에게 얼음 스파이크를 쏘지, 즉시 쓰러뜨리면서 말이야. 시로는 재료 하나를 얻어서 기뻐해. 하지만 그때 비가 숲에서 오는 괴물들을 가리키지. 그는 뱀 꼬리를 가진 늑대들을 발견하려고 돌아보지. 그리고 근접전으로 그들을 상대하기로 결정해. 그는 몸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마법 주문을 걸지. 그래서 첫 번째 늑대가 그를 공격할 때 그는 공중으로 높이 점프해서 피하지. 그런 다음 마법으로 몸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착지해 첫 번째 늑대의 머리를 발로 차서 즉시 죽이지. 다른 늑대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시로는 그들보다 너무 빨라. 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강력하고 빠른 발차기로 그들을 쓰러뜨려. 시로는 모든 괴물로부터 고기를 모아. 하지만 곧 숲에서 더 많은 괴물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그는 이제 짜증이 나. 왜냐하면 영원히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 그를 돕기로 결정하고 시도해. 그를 태우고 날면서 시로는 그녀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비는 그녀의 소녀 파워를 사용하여 그를 들어 올리고 시로는 그의 무게를 줄여 그녀를 돕기로 결정해. 그는 자신을 더 가볍게 만드는 주문을 걸지. 하지만 비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갑자기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 시로는 당황하고 그녀에게 날고 있다고 말해. 너무 높이 날아서 놀란 비는 그를 떨어뜨려. 시로는 땅에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하지만 나무들이 쿠션 역할을 하고 그는 안전하게 착지해. 비는 그를 따라 날아와서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해. 그리고 시로는 그녀에게 은근히 짜증을 내. 일어나면서 그는 그들이 숲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 왜냐하면 비는 전투기보다 빨랐으니까. 그는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하고 다음에 그녀의 힘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 조금만 더. 왜냐하면 그는 그녀보다 훨씬 더 연약하니까. 하지만 비는 그 복잡한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꽉 껴안아. 갈비뼈 몇 개를 부러뜨리면서 말이야. 그 후 그들은 마을로 가는 여정을 재개하고 시로는 그의 배낭에서 찾은 나뭇가지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비에게 말해. 그것은 전설적인 나무의 가지라고. 세계 자체를 구현한다고 하는 달걀 드레셀이지. 하지만 현재 잠들어 있어. 비는 잠자는 나뭇가지를 깨우는 방법을 아는군. 그리고 그녀는 지독한 가스 구름을 내뿜어. 그 가스가 작은 가지를 지팡이로 바꿔놓네. 시로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궁금해. 자기 같은 채집꾼도 지팡이를 쓸 수 있을까? 자기가 평범한 마법사처럼 보일까봐 걱정돼. 하지만 그때 굉음이 들려 그의 생각을 멈추게 해. 시로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 하지만 벌은 굉음이 들린 방향으로 날아가. 그녀가 걱정된 시로는 그녀를 따라가다 나무 주위를 맴도는 그녀를 발견해. 그가 나무에 도착하자마자 낡고 지쳐 보이는 엘프를 발견하고 괴물에게 공격받았는지 물어봐. 엘프는 부인하고 갑자기 그녀의 배에서 시로를 겁먹게 했던 굉음이 울려 퍼져. 엘프 여자는 그에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해. 시로는 그 끔찍한 굉음이 사실 그녀의 배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물을 달라고 해. 그러자 그는 즉시 그녀에게 물병을 건네고 그녀는 단숨에 비워. 물을 마시니 기분이 나아져.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녀의 배고픔을 달래는 데는 시로는 저온 도시락을 찾기 시작해. 그는 엘프 소녀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그녀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워. 그러고는 기쁨의 하이퍼 빔을 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천국에 가는 기분이라고 말해. 시로는 깜짝 놀라. 엘프들이 그렇게 야만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건 단지 3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러고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음식이 떨어질 수 있었는지 물어봐. 그녀의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는데도 말이야. 그녀는 그 질문에 불편해하고 그러자 시로는 그녀를 헐뜯기 시작해.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들조차도 여행을 떠날 때 도시락을 챙겨 다닌다고 말이야. 엘프는 화가 나서 그와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가. 하지만 시로는 그녀에게서 냄새가 나서 즉시 뒤로 물러서. 강박증이 있는 이 인종차별주의자는 엘프들이 페퍼민트와 딸기 향이 날 것 같았는데 신선한 거름 냄새가 나네. 엘프는 화를 내며 제대로 씻지 못했다고 말하죠. 며칠 동안 캠핑을 해야 했으니까. 그녀는 시로에게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놀리는 건 게이 같다고 말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고 시로는 엘프와의 첫 만남에 실망하죠. 어쨌든 그는 다시 재료를 모으고 숲에서 나옵니다. 1마일 넘는 거리에서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로는 그것에 정말 감탄하죠. 곧 마차가 가까워집니다. 충분히 가까워지고 시로는 유니콘이 마차를 끄는 것을 보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마차를 모는 상인은 그를 보고 놀라며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시로는 도루미 마을에 걸어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인의 가족들이 마차에서 고개를 내밀어 누가 밖에 있는지 보려고 남자는 시로의 지팡이를 보고 묻습니다. 마법사냐고? 그러자 그는 당황하며 그냥 채집가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더 인상적이군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채집 전문가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자 남자는 시로에게 함께 타자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도루미 마을에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타도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마차에 타도 괜찮겠냐고 묻지만 남자는 전혀 문제없어 합니다. 시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차에 탑니다. 아이들은 그가 너무 키가 커서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로는 가족들에게 태워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정말 친절하고 시로는 그들이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산적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겁주려고 하죠. 하지만 아이는 당신은 산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마법 수정이 달린 종을 보여줍니다. 나쁜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울리는 종이죠. 시로는 이것에 감탄합니다. 자신도 마법 수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소개를 안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도 자신을 소개해요. 마차를 모는 남자는 폴룸이에요.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자이고 아이들은 유닌과 케인이라고 불려요. 그들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비가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그 소리가 시로의 등에서 나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들은 그가 코트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보고 싶어해요. 시로는 그게 희귀한 몬스터라고 말하며 당황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면 충격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엘리자는 모험가들은 보통 몬스터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별일 아니라고 말해요. 이 말에 시로는 용기를 얻어 비를 내보내기로 해요. 하지만 아무도 물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야 그래요. 아이들은 비위 귀여움에 푹 빠져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용이 꽤 희귀한 몬스터라서 놀라요. 폴룸은 시로에게 애완용 용이 있으니 드래곤 기사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는 설명해요. 우연히 용의 알을 발견해서 부화시켰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폴룸과 엘리자에게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드래곤 기사는 정말 보기 힘들고 용은 훨씬 더 희귀하다고 말해요. 시로는 이제 드래곤 기사에 대해 궁금해져요. 그리고 전생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그들은 정말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곧 밤이 되고 가족은 캠프를 치기로 결정해요. 시로는 빛을 만들어요. 그리고 캠프장 주변에 마법석을 놓아 장벽을 만들어요. 그는 마법석이 몬스터를 막아줄 거라고 모두에게 말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비가 그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가족은 비를 완전히 신뢰해요. 시로와 마법석 대신에요. 그는 실망했어요. 그 후 엘리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해요. 하지만 시로는 대신 요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는 마법 가방에서 요리 도구와 재료를 꺼내요. 그것은 가족에게 또 다른 놀라움이에요. 그는 오늘 찾은 재료로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모두 폴룸의 맛에 감탄해요. 심지어 에버는 말린 고기만 먹어서 너무 지루해서 울기 시작해요. 여행 내내 매일 말이죠. 시로는 분명 마법사일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모두의 입맛을 돋우는 마법사라고요. 사람들은 이 말에 웃기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래하고 춤을 춰요. 이것은 늘 혼자 저녁을 먹던 시로에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지구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느껴요. 동이틀 무렵 파롬은 이미 고삐와 마차를 청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꿈결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고 비는 그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시로도 이미 일어나서 땅에 앉아 가위를 반짝반짝 닦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엘리자도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마차에서 나와 시로에게 인사해요. 자신의 도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훌륭한 모험가가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시로는 요즘 정말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비록 채집가 클래스를 얻었지만 완전히 우연이었지만 어쩌면 그는 천성적으로 그것에 소질이 있는지도 몰라요. 곧 그들은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하지만 이번에는 시로가 고삐를 잡아도 되는지 물어봐요. 파람은 기꺼이 동의해요. 곧 그는 파람 옆 앞 좌석에 앉았고 그들은 문제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유니콘은 시로의 모든 명령을 듣고 반응하는 매우 똑똑한 짐승인 것 같아요. 곧 비도 제대로 깨어나요. 그리고 즉시 시로에게 날아가 그의 다리 근처에 자리를 잡아요. 또 다른 몇 시간의 쉬운 여행 후 그들은 마침내 토르미 마을의 첫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곧 그들은 정문에 도착하고 시로는 바로 거기에서 내려요. 파람과 그의 가족은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며 떠나요. 경비병은 파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아요. 파람이 항상 봄을 가져온다고 말하면서요. 이것은 시로의 흥미를 끌어요. 그리고 그는 경비병에게 파람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경비병은 대답해요. 팔람과 그의 가족은 따뜻한 지역을 찾아 이동합니다. 팔람은 직물업자이기 때문에 그가 마을에 도착하면
따뜻한 봄과 여름이 왔다는 의미라고 경비병이 말합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사냥할 짐승이 줄었다고 합니다. 시로는 폴이 음식을 보고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좋은 채집가가 될 수 있게 해준 신에게 감사합니다. 음식이나 돈을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는 퀘스트를 준 상점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을 상점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상점 주인은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씩 살펴보지만 특히 돌 하나에 관심을 보입니다. 곧 그는 시로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이 특정한 돌을 어디서 찾았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릴 광석이 아니라 마법 미스릴 광석이라고 합니다. 시로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은 이것은 전설적인 물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로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묻습니다. 그것이 비싼지 묻자 상점 주인은 그에게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돌에는 엄청난 양의 농축된 만화가 들어있다고 말하며 이 발견의 규모를 알려주려 합니다. 심지어 두세 개의 돌만으로도 이 왕국의 모든 마법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로는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분명히 운도 좋지만 실력도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시로에게 그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벨캄이라는 다음 큰 도시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런 물건을 살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길드에 가입하여 고급 지식을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모험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날 밤 그는 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길드와 모험에 대해 더 많이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모험가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그에게 정말 유익할 수 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아요. 결정하죠. 그의 다음 단계는 게임을 떠나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토르미 주변에 머물고 해요. 며칠이 지나고 그는 야수에게 제안하죠. 며칠 전에 죽인 짐승을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요리해달라고요. 사냥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두가 고기 맛을 좋아했고 아마도 살모넬라균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을 악당들조차도 즐거워했으니 임무 성공이에요.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모으면서 며칠을 더 보내요. 하지만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착한 할머니는 그에게 여행에 가져갈 양념과 향신료를 줘요. 마을 사람들이 그가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 전에요. 모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가 주변에 있는 것에 시로는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요. 하지만 지금은 여정을 계속해야 해요.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는 그에게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많이 싸줘요. 벨카메까지의 여정은 거의 한 달이 걸릴 정도로 길기 때문이죠. 그는 향수병에 걸리면 언제든 이 마을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시로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방으로 돌아가 내일 긴 여행을 위해 비를 재워요. 그리고 그도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그때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생각하죠. 그리고 아마도 보답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고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향해요. 그곳에서 그는 등불과 마법의 미스릴 스톤을 보죠. 그는 마을 경비병이 마을에 몬스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밤낮으로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마법석의 만화를 사용하여 등불을 융합해요. 그리고 새로운 마법 아이템을 만들죠. 다음날 아침 그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여행을 배웅하러 왔어요. 그는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게 이제 그의 진짜 집이 되었는지 깨닫죠. 그는 분명히 돌아올 테니 마법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그가 만든 마법 아이템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는 경비병에게 이 아이템이 마법 장벽을 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주위에 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해로운 몬스터로부터 보호해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선물에 매우 감사해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 아이템을 손에 들고 살펴본 후 질문합니다. 시로에게 마법 미스리를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돌을 위해 그는 바닥을 열고 꺼냅니다. 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가 저항하고 시로에게 돌을 가져가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로는 도망칩니다. 가게 주인에게 마을을 위해 보관하라고 말하면서요. 마을 전체가 그의 여행이 드디어 새롭게 시작되자 손을 흔들어줍니다. 그가 방황할 때 아침 공기가 그의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즐기면서 탁 트인 들판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게 몬스터와 마주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요. 그는 똥을 삽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짐승의 스탯을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C랭크 몬스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다루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알아차립니다. 개가 식용이라는 것을요. 그가 말할 때 침을 흘리게 만듭니다. 비에게 게살이 정말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싸울 준비를 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몸을 굳힙니다. 하지만 그가 공격을 계획하기도 전에 비가 먼저 초음속 폭발을 사용합니다. 그가 설기 전에 즉시 그것을 쓰러뜨립니다. 두 마리의 개가 그의 주위에 나타났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며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개는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공포스럽게도 개는 즉시 공격을 피할 시간도 없이 곧장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여정이 끝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B는 그만큼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깃을 잡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충돌하는 동안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리기 전에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며 두 마리의 개는 즉시 죽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녀석이 일어나 다시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자 시로는 이번에는 더 잘 대비해서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홈런을 날려 그날 저녁 괴물을 즉사시켰다. 그들은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시로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했다. 손을 강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여 개 다리를 잘라낸 다음 냄비에 모두 넣고 물과 다른 향신료를 넣어 걸쭉한 스튜를 만들었다. 고기가 익자 그들은 껍질을 깨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처음으로 게를 맛보았다. 엄청난 풍미에 감탄하며 시로는 스스로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B에게 얼마나 굉장한 기분이 드는지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 많이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멋진 세계에 더 많은 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였다. 내 생각에는 그가 한 달 만에 거대한 보호 구조물인 벨트시에 도착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한쪽 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 그는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다른 평민들과 함께 줄을 섰다. 하지만 깨닫고 자신이 눈에 띌 수 있다는 생각에 마법을 사용하여 마법 가방을 평범하게 만들고 B에게 잠시 숨어 있으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곧 그는 입국 심사부서에서 부름을 받고 그들은 짐을 검사한다. 그리고 그가 탑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한다. 그들은 매우 느슨해 보인다. 그들은 단순히 기본적인 마법 스캔을 사용하여 그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여자가 그의 가방을 검사하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동안 히로는 그의 능력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는 깨닫는다. 신이 그가 눈에 띄지 않도록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하게 보일 것이다. 눈에 띄는 것처럼 그 남자는 그에게 모든 것이 깨끗해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용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시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시로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B를 보여주자 그들은 즉시 그 귀여움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TSA 요원은 그에게 용에게 태그를 붙이라고 말한다. 신원 미상의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떠다니는 것. 시로는 가지고 있던 팔찌를 사용하여 비위 꼬리의 가마 이민 절차를 완료한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는 즉시 북적거리는 도시에 매료됩니다.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음식을 사고 갑옷을 얻습니다. 훈련장 등에 갑니다.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 주변을 걷습니다. 멀리서 길드홀을 알아차리기 전에요. 그는 모험가 길드를 향해 곧장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전사와 동료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 홀에 들어갑니다. 온갖 종류의 전사와 동료들로 가득합니다. 갑자기 그는 토끼 소녀 선배인 에어리어에게 접근합니다. 길드에 온 것을 환영하며 묻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등록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시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갑니다. 그녀를 따라 데스크로 가서 그녀는 그의 모든 정보를 받아 적고 묻습니다. 전에 전투 경험이 있었는지요? 시로는 경험이 많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새, 뱀, 늑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게 물이요. 에어리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는 도리망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기 전에 죽은 개 한 마리를 꺼냅니다. 그것을 산산조각 내는 원인이 됩니다. 무게로 인해 에어리어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어갑니다. 길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동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요. 그곳에 있는 펄이 중 한 명이 그의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시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에어에게 시로가 위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시로는 이 점에 대해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펄이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위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가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면 각 사람의 위도를요. 그것은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파란색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시로는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만 버리는 정확히 왜 그런지 묻습니다. 그가 죽은 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로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바보만이 좋은 게살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길드 멤버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개를 먹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밑에 미국보다 여전히 더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펄복숭이는 아레아에게 그의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로에게 파트너가 있는지 묻고 시로는 대답합니다. 그의 유일한 파트너는 그의 용이라고요. 지금은 벌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용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사람이 수집가이 되기 위해 그 자체로 희귀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슈퍼 희귀한 짐승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로는 거기에 서 있고 즉시 커플 길드로서 모든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를 파티 아레아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를 다음 방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로는 테이블 밑에서 편리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이 신청서에 있는 길드의 마크뿐입니다. 그가 실제 모험가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완료되었고 아레아는 그에게 구리 팔찌를 수여합니다. F등급으로 표시됩니다. 모든 신규 회원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놀라운 모험. 그는 지금 가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 비디오가 끝나는 곳입니다.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